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호입니다. 자, 오늘은 9월 1일에 매매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와 그 다음 가온칩스 그리고 광림 이 세 가지 종목을 매매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이 세 가지 매매의 핵심은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가온칩스 매매 이게 가장 중요했다 보고요.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성공한 매매는 아니었어요. 이 종목은 제가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이거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욕심을 좀 과도하게 부린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이 종목은 비중을 좀 강하게 실었죠. 3억 2천원 실었다 보니까 한 2% 정도 먹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적당하게 이 호가 흐름을 봤을 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저는 조금 수익을 좀 크게 가져가려는 욕심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매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사실 오른쪽에 있는 가온칩스 매매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 분들이나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전업으로 하시는 분이나 둘 뭐 어느 분이건 상관없이 굉장히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막 속보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전날 공부했던 내용으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공부의 중요성도 같이 강조할 수 있는 괜찮은 매매였다고 봐요. 세 번째 광림 매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거는 속보 매매를 했어요. 여기 HTS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 시황적인 부분, 그러니까 시장을 바라보고 있을 때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할 수 있는 매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가온칩스가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보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비중을 좀 많이 들고 있다 보니까 계속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처음 매수세가 들어오고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게 500원 여기를 기준가로 봤어요. 25,000원. 그래서 여기를 뚫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500원 이탈하는 순간 매도를 하는 것을 제가 머릿속에 시나리오로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빨리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를 벗어났어요. 이 500원을 너무 쉽게 깨더라고요. 그래서 대형주다 보니까 저는 조금 더 여유를 두고 보자 라고 생각을 했지만 너무나 빨리 떨어져가지고 결국에는 보시면 나중에 거의 본전에 팔아버립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되게 호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7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버티고 있었지만 좀 아쉬웠던 매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가온칩스는 제가 소량만 여기 보시면 600주만 지금 사 있는 상태죠. 여기서 정말로 지금 벌써 팔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4천주 이렇게 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생각보다. 잘 보시면 호가도 계속 좋지 않은 호가가 나온 거죠. 방금 같은 흐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500원을 조금 더 버텨줬으면 매도를 했을 텐데 생각보다 빨리 무너지는 모습에 대응을 잘 못한 거죠. 이 떨어지는 속도가 빨랐어요. 이때는. 그래서 보시면 좀 더 넘겨볼게요. 이렇게 쭉쭉 이제 3초 단위로 넘겨보자면 생각보다 빠르게 본전에 왔죠. 그리고 여기 350원에 뚫어주고 밀리고 300원쯤엔 제가 매도를 다 했을 겁니다. 네, 이때 보시면 여기서 350원이 밀리면서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300원에 다 그냥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켜볼 거는 제가 전날에 세웠던 가온칩스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까 보신 분들은 아직 나왔겠지만 400 얼마에서 수익에서 마이너스 30만 원 거의 본전에서 이게 마무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을 줄 때 적당히 먹고 나오는 그 버릇이 사실 좋아요.
팔고 더 가는 걸 아쉬워하는 게 낫지, 수익일 때 안 팔고 손실 보는 게 더 나쁜 버릇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회를 날렸고 1차적으로, 그 다음은 이제 보시면 이제 가온칩스가, 자 여기서, 자 이때부터 저는 이제 가온칩스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매수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자 이때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ARM 관련주로 이제 가온칩스를 보고 있었고, 이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때 이게 지금 9월 1일이죠. 보시면 9월 1일 오전에 공부했던 거.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적힌 것들을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섹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이 ARM 관련주, 이게 뭐냐면 이재용이 추석에 나오죠. 추석에 이제 영국에 출장기를 가게 되면 ARM 관련해 가지고 인수를 할 수 있겠다라고 뉴스가 나왔었고, 전날에. 그래서 가온칩스가 ARM 관련주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차트도 괜찮았고, 저는 이 친구를 좀 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거 될 수 있겠다 하고 오른쪽에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왼쪽 계좌에서 좀 뒤늦게 사게 되지만, 자 여기서는 비중을 좀 더 실게 돼요. 여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00주 가까이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500만 원. 여기서는 이제 두 번은 클릭할 겁니다. 5000만 원. 그렇게 해서 총 7,500 정도 매수를 하게 된 거죠. 조금만 넘겨볼게요. 여기서 매수세가 한번 들어올 때 한 번 더 사주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 주문이 한 번 더 사주죠. 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흐름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흐름이에요. 매수세가 들어오고 거래량도 괜찮게 터져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재밌게 볼 수 있겠다, 재미를 볼 수도 있겠다 라고 이제 기대가 있는 거죠. 매수 주문이 호가도 계속 체결되었습니다. 좋아진 상태고, 이런 호가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지금도 매도 물량이 그렇게 별로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상태로는 조만간 다시 부각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 상태예요, 저는. 왼쪽에는 지금 3,495주, 오른쪽에는 1,200주 가까이 들고 있는 모습이죠. 박세 같은 경우에는 한 주를 사는 이유는 그냥 정찰병 보내보는 거죠. 시장의 흐름을 좀 더 파악하기 위해서.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꺾이지 않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방금도 매수세가 확 들어왔죠. 이때부터는 이제 제가 머릿속에서 염두하고 있는 것이 확신으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야, 이거 갈 수 있나라는 생각에서 가겠다라고 확신하는 과정입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런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이 직장인분들도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매매예요. 왜냐하면 속보를 보고 급등하는 것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시나리오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 같은 경우 세워졌으면은 이미 갭이 뜨긴 했지만 충분히 여기서 거의 뭐 10분 넘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1분 봉이니까 10분 넘게 기회를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괜찮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어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런 호가도 괜찮은 호가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자, 지지선. 내가 이 선을 이탈하면은 비중을 줄이던가 아니면은 뭐 손절을 한다던가. 이렇게 지금 머릿속에 방금 시나리오를 세운 거죠. 그래서 왼쪽 계좌, 오른쪽 계좌 둘 다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도 이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계속. 그래서 이때부터는 슬슬 수익 실현을 준비하는 겁니다. 1차 배도였고요. 남은 거 이제 2,500주. 대략적으로 1억을 매매했었네요. 왼쪽에 한 7,500 정도 매수했었고 그 다음 오른쪽에 2,500. 그래서 가온칩스는 이제 1억을 가지고 매매를 했던 게 나옵니다. 계속 박셀바이오 이때 당시에 아마 제 생각에는 박셀바이오가 조금 더 강하지 않았더라면 가온칩스가 조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꺾이면 안 되는 자리. 여기서 꺾이면은 비중을 좀 더 줄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이 차트 모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정이 오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꺾이는 신호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되게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많이 터지지 않았으니까 이런 거는 저는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조정이 한번 오고 나서 다시 손쉽게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매매는 굉장히 중요한 매매예요. 왜냐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매매이기 때문에 사실 공부만 했으면은 굉장히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가온칩스 계속 또 자 여기서 이제 매도를 거의 다 했고 자 오른쪽 여기서부터는 이제 25,100원 여기를 좀 빨리 뚫어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시간이 길면 길게 끌수록 힘들어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은 다 팔게 됐고요. 여기는 지금 남은 거는 뭐 거의 없죠. 489주 굉장히 적은 금액 한 1,000만원 정도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머지 90%는 다 수익 실현한 거죠. 근데 이런 매매는 좀 많은 사람들이 다 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되게 어려운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남았으니까 좀 빨리 넘겨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다 팔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당시에 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왼쪽 계좌가 316만원 수익이 났고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160만원. 한 대략 470에서 500 정도, 470? 네, 그 정도 수익이 나게 됐는데, 그 다음에 매매를 했던 거는 이제 광림이거든요. 광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말을 할 게 별로 없는 게, 이거는 그냥 스캐핑이었어요. 뉴스 속보를 보고 매매를 해가지고 200만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 비중을 많이 실지도 못했어요. 저 당시에는 이제 워낙에 급등하는 종목이기도 했고, 그리고 광림이라는 종목 자체가 살짝 저는 이제 불신이 있어서 이렇게 매매를 못했는데 이렇게 매매를 했었네요. 이때 당시에 어떻게 매매를 했냐면 자 이게 뉴스가 나왔었어요. 여기 10시 43분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고
해상풍력 발전소에서 매출 1.3조 원 정도의 규모가 된다라고 나와서 이런 재료 자체는 저는 세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계속 신재생 에너지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마침 차트도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이때 이제 급등할 때 매수하고 VI 풀리고 팔고, 그리고 이때 뭐 사고 팔고 해서 수익이 났는데, 평소 제가 베팅하는 것에 비하면은 좀 작은 금액을 매수했죠. 그렇기 때문에 큰 수익은 아니지만 굉장히 감사한 그런 수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팔고 상한가를 갔지만 만족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두산 에너빌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뭐 아쉬웠죠. 400만 원 넘게 수익이 났었으나, 그래서 매도를 하지 않아서 기회가 날아갔고, 그 다음에 가온치스 같은 경우는 470만 원 정도 수익이 났고, 광림에서 200을 정도 수익을 벌었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두산 에너빌티 이것만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매도를 좀 잘했다면 좀 더 괜찮게 하루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